이번엔 울산 매거진 어르신 이동권 특집 좌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어르신 안전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은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의 눈부신 성장 속에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춘을 바쳤던 산업여군, 지금의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동의 불편으로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건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산교통방송 개국 14주년을 맞아 어르신 이동권을 주제로 대한노인회 홍병익 사무처장과 울산시민안전포럼의 이성근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울산도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아마 2027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동권이라는 말이 단순히 교통의 문제만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어르신 이동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 네, 어르신 이동권은 고령화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르신 이동권이 잘 보장되어야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어르신 여가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는 노인의 건강, 사회적 관계,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여가복지 프로그램과 최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없다면 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큰 하나의 축은 어르신 이동권 정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 이동권 증진이 노인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성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르신들에게는 이동권은 단순한 자리를 옮기는 행위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과 마주하고 소통할 권리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분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많은 어르신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출퇴근, 사회활동 등 활동 반경의 확대로 젊은 사람과 차이가 없어 어르신들의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고령자의 이동권과 보행 안전 환경이 고령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보행안전사고 중 어르신들의 비중을 보더라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이동권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니어에게 이동권은 단순한 걸음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과 연결되고 소통할 권리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어르신 이동권은 이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먼저 홍병익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현장에서 어르신들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어르신들은 이 이동권 어떤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르신 이동권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버스와 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울산시에서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무료 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했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의 경우 8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어르신들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환승 문제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운행기간이 더 늘어나더라도 버스를 한번 타면 곧장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더 노인을 세밀하게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환승 문제를 또 불편하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도시잖아요. 일평생을 산업 현장에서 보내시다가 은퇴한 이후에는 생활이 또 크게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실제 어르신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고 또 어르신들께서는 요즘 어떤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울산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최일선의 산업 역군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적인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르신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길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고 알선하는 기관의 역할이 더 늘어나고 더 많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은퇴라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삶이 준비를 못 하셨을 테니까 당연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또 이제 나이 들고 나면 운전하기 힘드시니까 면허 반납하십시오.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보면은 그 면허를 반납한 이후에 생활이 또 크게 달라져서 너무 불편하다. 아니면 뭐 혹은 그래도 운전 안 해도 괜찮더라. 살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 이동할 때 주로 그 차를 운전하시는 경우가 뭐 병원 가실 때 아니면 시장 가실 때 그럴 때 가장 크게 이용을 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막상 면허를 반납하고 나서 거기 갈 때 좀 불편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례 같은 게 있으면은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시 고령 운전면허 반납 비율은 2.2%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면허증을 반납한 이후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네. 네. 2025년에 한국 리서치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면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서가 58%로 가장 많고 병원 방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가 54%,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3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이유가 면허증 반납 이후의 불평 사항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동수단 대안책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중교통이 좀 더 촘촘하게 잘 갖춰져 있으면 어르신들도 편하게 운전 안 하고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성근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은 뭐 불편함을 넘어서 이게 또 사회적 고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안전 측면에서 이런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시니어분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역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쉬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을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 간의 갈등, 고독, 역할상실, 상대적 빈곤, 고령자의 교통사고와 보행안전사고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어두운 측면도 부인할 수 없겠죠. 상대적 빈곤과 어르신의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연륜과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안전 측면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교통 환경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성근 대표님께서는 그 울산의 보행 환경 가운데
어르신들께서 위험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무수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횡단보도 및 신호체계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령자 보행 사고의 상당수가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넘어짐 방지를 위한 물리적 보행 환경 정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주 작은 턱이나 미끄러운 표면에도 고관절, 골절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택 주변 등을 잠시만 걷기만 해도 튀어나온 보도블록, 인도에 방치된 킥보드, 자전거, 일관성 없이 심어진 전주, 가로수 등이 시니어분들이 안전보행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보호구역과 단속 장비를 확대해 실효성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복지관,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제 통행량이 많은 병원 등 공원 주변까지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성근 대표님께서는 늘 이렇게 평소에 다니실 때도 그 어르신들 보행 환경 정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도 보행도 이 보행자들 다니는 길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네,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진짜 어르신들은 이 넘어짐 방지를 위한 보행 환경 정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보호구역도 좀 실효성 있게 강화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당연히 버스겠죠.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버스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또 무인 발권기,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처장님께서 현장에서 보실 때 이런 디지털 환경 변화, 어르신들 이동권에는 어떻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또 제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 청년이나 중장년층은 사실상 휴대폰 하나로 일상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르신들은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인지 몰라도 어르신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우리 노인회에서는 경로당을 매번 순회하면서 키오스크 사용법이나 휴대폰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에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오히려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 키오스크 사용법이나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용 방법 이런 거 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특히나 최근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갖춰지지 않았다. 근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무조건 반납을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좀 생각하는 바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자, 이성근 상임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는 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은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동권 보장이란 현실적인 대책 없이 면허 반납만을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비판과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도로 위 사고율을 낮추는 실질적 효과는 기대보다 낮다는 게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안전이라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동 권리와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강제하는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울산에서는 저상버스도 있고 또 70세 이상의 무료 버스 이런 대중교통 편의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울산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성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역시 가운데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은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이 많은 편입니다.
지난 2월부터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확대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11만 9천 명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있어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네. 버스 복지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고령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관리와 버스 공급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울산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 홍병익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광역시입니다. 그렇죠. 네,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내 버스에만 의존하다 보니 그 승용차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모두를 바라보지 않고 장애인, 임신부, 초고령 노인층 등 단지 교통 약자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발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램 건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교통약자를 고려하는 교통정책의 하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는 행정구역이 넓은 만큼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등 고령층 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성근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울산의 대중교통 좀 제도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울산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총 사업비 3,814억 원으로 태화강역에서 신복 교차로까지 15개 정거장 총 길이 10.9km 구간이 2028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으로서 도시철도가 도입 운행된다면 대중교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 도시철도가 있는 6개 광역도시를 보면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자 경영으로 누적된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울산 역시 비용 부담이 걱정이라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 부재 등 도시 발전이 전망이 밝지 않은 점과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 전망 등 도시 발전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적자 경영이나 또 그 구간의 교통 정체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뭐 교통 제도나 교통 환경 개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홍병익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니 해도 그 첫 번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돈 잘 벌고 잘 나가던 그 시절만 간직한 채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다친 마음으로 우울해하고 계시면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무엇이든 배우고 사회에 어울려 함께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령 요즘 젊은이들이 라떼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외면한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과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꼰대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좀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우리나라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 이동권, 이게 복지 정책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생각하시기에 울산 같은 경우에 가장 필요한 노인 복지 정책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특히 울산시에 바라는 점 있으십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늘리고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 또한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경로당은 무더위 한파 쉼터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쉼터를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또한 이제는 70세 전후의 젊은 노인층과 기존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층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울산시에서는 노인을 위한 복지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이 많아서 진짜 디지털화된 스마트 경로당으로 쫙 전환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늘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아유, 언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고령화에 따른 문제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성근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좀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는지 좋은 방안 있으실까요? 네, 어르신 보행 중 안전사고와 사망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심각한 상태라 보행 환경을 안전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요 고령화 국가들을 보면 오래전부터 차 중심의 도로 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재편했고 기술과 복지를 결합해 고령자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경우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인프라 개선과 이동 지원 촘촘한 연계로 고령자가 차 없이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보행자 우선형 신호 제어로 센서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고령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통행이 완료될 때까지 녹색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신호등이 주요 도심과 실버전에 도입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시속 30km 제한 구역과 보도를 확장하고 생활권 전역의 30km 제한으로 영국 런던이나 독일 주요 도시에서는 주거지 및 시내 이용시설 주변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전면 하향했습니다. 이처럼 고령자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어 고령자의 실수를 도로가 품어주도록 디자인한 것과 운전을 그만둬도 외출할 수 있게끔 돕는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우리 울산에서도 분명히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울산 시민안전포럼, 대한노인회 이 두 기관 모두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곳이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요. 먼저 사무처장님께 좀 여쭐게요. 울산의 고령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오랜 운전 경험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자신감은 높게 가지고 계시지만은 기술적인 조작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와 가족과 이웃을 생각해서라도 면허증 반납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르신 안전보행 수칙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를 보행하시거나 횡단할 때 좌우를 확인하고 보행신호 준수하기, 무단횡단 금지, 야간에는 밝은 옷 입기 등의 수칙을 잘 지켜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어르신의 교통안전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르신들 스스로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성근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울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교통안전 메시지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르신분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 근육의 기능저와 균형 감각 둔화로 반사 능력이 떨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횡단하지 않기, 교통법규 지키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기회 확대, 가족들의 관심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빠른 정책 전환을 해야겠으며 보행안전 관련 신호체계, 보도블록, 보행장애물, 가로수 등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전 분야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평소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TVN 울산 매거진 어르신 이동권 특집 좌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어르신 안전이 먼저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편적 이동권은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모든 어르신들이 보편적 이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TVN 울산교통방송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울산 시민안전포럼의 이성근 상임대표님, 그리고 대한노인회 홍병익 사무처장님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